안녕하세요.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업의 대명제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합당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그 중에서 합당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다른 컨텐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고객이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만 하면은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샘플 하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샘플을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으면 오늘 영상에서는 다 얻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합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서 얘기했던 명제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은 원하는 것과 합당한 가격, 요 두 가지 단어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바로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냐?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바로 판매량 곱하기 개당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판매량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판매량은 더 많아질 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합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개당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은 박리담회로 개당 이익이 낮겠지만 많이 팔 수 있을 것이고, 좀 팬시한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판다면은 개당 이익이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적어지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의 큰 주제인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합당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 사업소득 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한 개가, 아니 도대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냐,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정말 쉽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이 가장 관심이 있는 대분류 섹터를 먼저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 대분류 섹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차를 좋아하면은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행을 좋아하면은 여행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럭셔리를 좋아한다면 명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주식, 부동산,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당신이 가장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은 대분류 섹터를 먼저 하나 정해보세요. 대분류 섹터를 하나 정하셨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대분류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씩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은 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A to Z를 상상해 보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유지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투자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이제 처음 입문하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손절하는 과정,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그 대분류 섹터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 오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시각을 다양하게 바꾸는 겁니다. if를 넣어서 시각을 계속해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되지? 빌리면 안 되나?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소유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시각을 일단 다양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말이 안 돼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 이게 설마 되겠어 하는 것들도 상관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시각을 계속해서 바꿔보면서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신한 지점을 발견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상상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이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도 쏟아지는 중이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보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해결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싼 자본을 들인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3가지 관점만 관철해 보세요.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당신이 관심이 가장 많은 대분류 섹터를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씩 관찰해보고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은 그 행동 하나하나에 시각을 바꾸는 if를 붙이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렇게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원하는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론은 이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대분류 섹터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여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여행이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이 여행을 뭔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여행지를 찾는 거, 그리고 루트를 잡는 거, 음식점들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을 관찰할 때 누가 로컬 맛집 루트를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갔을 때 좀 실패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를 또 한번 상상해 보니까 저는 또 비행기표를 최대한 싸게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시간 될 때마다 스카이스캐너도 들어가 보고, 혹은 다른 이제 항공권을 비교하는 사이트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각종 팁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여행을 가는 곳의 좀 숙소가 저렴하면서, 그리고 인스타 감성 같은 그 느낌이 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 감성이라고 한다면은 풀빌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그런 장소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되게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서비스들이 의외로 없거나, 그 다음에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 루트를 제안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크몽 들어가면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서 어디를 여행할 때 혹은 파리에 갔을 때 추천하는 리스트들, 이런 것들 정말 많아서 지금도 다양한 이런 분들이 이 스몰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비행기표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 조금 힘들기는 하죠. 전 세계의 항공권들을 비교해서 스카이스캐너처럼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니즈들도 해결하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에 가는 숙소가 인스타 감성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자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올만한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놓고 에어비앤비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형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이게 외국에 가는 걸 한정하면은 나도 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관점을 비틀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외국인이라고 이런 니즈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즉,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언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비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인바운드로 갑니다. 인바운드의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충분히 클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큽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방문은 무려 1,800만 명이 했고요. 여기서 발생한 관광 수입은 무려 24조 원이 넘습니다. 즉 시장은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보다 지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딱 1% 아니 0.1%만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혜택을,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사업소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치, V를 산정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여행 가셔가지고 이 돈 아낍니까? 돈 잘 안 아끼거든요. 갔을 때의 그 느낌이 중요하지. 여기서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난 싸게 갔다 왔어 좋아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즉 놀러와서 돈 아끼냐, 이게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원가 대비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가치 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그 대주제 섹터로 여행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비틀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먼저 포인트로 찝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한국에 와서의 경험이 더 중요하므로 우리가 코스트 대비 제공할 수 있는 밸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제가 이 섹터를 여행으로 정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티빙에서 하는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 주제를 좀 떠올렸어요.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모로코에서 장사를 하다가 무슬림들이 할랄 요리가 맞냐라는 것들로 신뢰하지 않고 좀 배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바운드 시장에서 더 작은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 무슬림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마 잘 모르실 텐데 2019년에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 관광객이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가 방문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그 수치죠. 근데 이 무슬림들이 한국에 관광 왔을 때 가장 고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마 많이 떠오르시지 않을 텐데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할랄 음식 정보 이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실, 이 기도하는데도 어떤 특별한 그런 장치들과 양식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즉 이런 관련 정보가 없고 니즈가 되게 절실하고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슬림의 그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시장에는 저는 아직도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본 건데 한국에 이제 노블 클라세라는
자동차를 튜닝하는 회사에서 아예 할랄 인증 리무진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슬림 중에서 돈이 꽤나 많은 분들은 기도실을 찾지 않고 이런 아예 전세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업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정보들에 입각해서 제가 정의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 내 주요 관광지에 할랄 음식 정보를 제공하고 기도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들은 무슬림한테 이런 앱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더 쉬운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그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부위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30일 정액제를 3만 원 정도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본 공식 사업소득은 뭐다? 판매량 곱하기 개당 이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무슬림 관광객 100만 명 중에 10만 명만 매년 우리 앱을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 3만 원을 내면 무려 30억 원의 사업 소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근데 자 보세요. 사업 소득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끝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더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좀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벌어들인 우리가 이 30억을 벌어들였을 때 할랄 음식 식료품 체인점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나? 그리고 할랄 음식만 취급하는 음식점들을 우리가 직접 오픈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주요 지역에 아예 우리 브랜드의 가치 체인을 구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보 앱을 쓰고, 그리고 그 정보 앱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 지경의 식료품 체인점들 그리고 음식점들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밸류 체인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사업적인 어떤 소득과 자본 소득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무슬림에 한정하는 것만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기업화라고 생각하면은 작은 사업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무슬림에서 다른 문화권이나 이런 데로 확장해 나간다면 당연히 훨씬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다 제외하고 그냥 무슬림의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만 생각했을 때는 뱀의 머리 정도인데, 사실 뱀의 머리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혼자 소기업이지만 나 혼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데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한 달에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0억인데 이래저래 비용 다 제외하고 한 달에 2억 이상은 나한테 수익으로 떨어질 텐데, 이 정도면 혼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충분한 금액이죠. 즉 생각보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어떤 방식, 즉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연습을 대신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할랄과 관련된 걸 떠올린 게 그냥 장사천재 백종원의 딱 한 장면을 보고 떠올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혀 어려운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연습하고,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당신의 사업적 기반이 될 아이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산 100억 달성 및 경제적 자유를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